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여름철 물놀이가 아무리 즐거워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죠. 오늘도 지난 건강 인사이드에 이어서 여름철 물놀이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박종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박종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건강 인사이드에서는 비교적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과하기 쉽지만 주의가 필요한 응급상황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위험성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체온증이란 우리 몸에 체온이 내려가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보통 젖은 옷을 입고 물속에 오래 있다거나 찬물에 오래 있게 되면 보통 몸이 떨리거나 온도가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해서 피부가 이렇게 참백해지고 입술은 파래지고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물 밖에 나오셔야 되고, 체온이 내려가다 보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발음이 어눌해지는 이런 신경화적 증세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35도보다 더 내려가서 32도 이하가 되면 그때는 아예 의식이 저하가 되고 심전도가 변화해서 섬액, 부정맥 이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이 내려가는 저체온증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벼운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감싸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점점 처진다거나 중증도 이상의 저체온증일 때는 겨드랑이나 배에 핫팩이나 따뜻한 물로 체온을 높여주고 병원에 와서 꼭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사우나의 열탕 같은 그런 수침법은 갑자기 이제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재활압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체온증과는 반대로 또 뜨거운 햇빛에서도 오래 노출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일광 화상인데요. 뜨거운 햇빛이나 특히 과도한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화상입니다. 뜨거운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일광 화상이라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당연히 열을 식혀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또 하나 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 들으셨다면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화상을 입었을 때 얼음을 화상 부위에 이렇게 대고 열을 식혀도 될까요? 저번 시간에 좀 열심히 들어서 그런지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 그때 말씀해주신 염자와 골절 대처법으로 말씀해주신 라이스 요법을 설명해 주셨을 때 분명 피부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상이 일어났을 때도 좀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화상이란 열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피부에 이렇게 직접 닿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가 괴사하고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상 부위를 식힐 때는 이제 흐르는 시원한 물에다가 해서 열을 식혀주시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화상 정도에 따라서 1도 화상, 또 2도 화상 이렇게 부르곤 하잖아요. 증상에 따라서도 대처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화상은 피부 손상 깊이에 따라서 1도부터 4도까지로 구분됩니다. 1도 화상은 화상 부위가 이렇게 붉게 된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여서 열을 식혀주는 것과 연고를 바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다음에 2도 화상은 1도 표피보다는 조금 더 진피 쪽으로 내려가면서 다쳤기 때문에 물집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 물집을 터뜨리면 거기 사이로 균이 올 수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터뜨리지 말고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화상 대처법으로 된장을 발라야 한다거나 뭐 술을 부어야 한다 이런 식의 민간 요법들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옳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된장이나 술, 알코올, 식초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네. 화상 부위를 그저 그냥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물에 담궈서 열을 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20분간 상처를 식혀주고 나면 이제 꺼즈로 상처를 감싸서 병원에 치료를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민간요법은 이제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주시고요.
또 주의해야 될 게 옷이 피부에 달라붙은 경우 억지로 뜯어내면 같이 잡아 뜯길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일광 화상은 노출된 자외선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물르기 전에 선크림 꼭 꼼꼼하게 바르시고 햇볕 차단할 수 있는 선캡이나 모자를 쓰셔서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시간 무더운 날씨에 노출됐을 때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온열 질환에 대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 열발진, 열탈진, 열사병 등 많은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열사병은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될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을 하면 우선 수분 공급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꼭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로 수분을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시원한 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열탈진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환자를 꼭 그물로 옮기셔서 옷을 벗기고 주변에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로 체온을 낮춰주는 냉각 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냉각 처치를 하려고 봤더니 주변에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물을 뿌리고 부채질을 하거나 선풍기를 쐬서 이제 기화를 시키면 그 물이 기화가 되면서 체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방법이시고요. 그리고 의식이 저하되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중심 체온이 40도를 넘게 되고 땀도 잘 나지 않고 이런 열사병이 생기면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와서 즉각적인 체온 하강이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름철 놀이가 아무리 즐거워도 그늘에서 틈틈이 적당한 휴식을 취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응급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해파리 쏘임 사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당부한 적도 있을 정도인데요. 해파리에 접촉하는 순간 다양한 독이 침을 통해서 인체로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채찍질 모양의 전형적인 상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파리에 물렸다면 우선 독소를 씻어내야겠죠. 여기서 또 퀴즈를 내보고 싶은데요. 해파리 독소를 씻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번 생수, 2번 바닷물, 3번 알코올, 4번 식초. 왠지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뭔가 생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비슷했는데요. 정답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로 10분 이상 독소를 씻어내야 합니다. 알코올이나 식초의 경우에는 해파리 종류에 따라서 포자가 더 터지면서 독이 퍼지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해파리가 달라붙어 있거나 해파리 침이 보인다면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 주변에 장갑이나 카드로 긁어낸다거나 젓가락이나 핀셋으로 꼭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와, 바닷물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처법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차례가 다가왔어요. 요즘 스킨스쿠버나 다이빙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 약 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분들께 도움이 되는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빙 관련 사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목이나 허리 등의 척추 손상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외상성 고막 천공입니다. 물 밖이랑 물 속이랑 기압차가 있어서 점점 내려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막 내 구멍이 뚫리는 질환을 말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이버분들이 이퀄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압력을 맞춰주면 예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버분들 교육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이비인후과 통해서 고막 패치술 등으로 천공이 만성화되지 않도록 꼭 치료를 받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잠수병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의학용어로 가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부가 깊이 잠수하면 할수록 압력이 높아지면서 공기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국소 체내의 용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술에 취한 마취한 느낌의 질소 독성, 또 어지럽고 경련 등의 이런 산소 독성이 유발이 되는데요. 반대로 다이버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주변 압력이 낮아지면서 질소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속도를 너무 빨리 나오다 보니 폐를 통하지 않고 주변 조직이나 혈관 내에서 바로 기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자체를 막기 때문에 시각장애나 근력 약화, 마비 등의 신경계 증상, 기침이나 객혈 등의 폐 증상, 어지럼증이나 이명, 구토 같은 귀 증상이 나타나면서 동맥가스 색전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굉장히 위협하기도 해서 이런 잠수병은 즉각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고압 산소 치료를 하는 재가압, 위컴프레션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셔서 꼭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응급의학과 박종원 교수님과 함께 여름철 휴가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물놀이 응급상황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의 안전한 여름 휴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비 잘 착용하시고 안전수칙도 잘 지키시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